안녕하십니까. 화이트정보통신의 김진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즉 HR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의 미래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육성에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구 팽창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질병 문제, 정치, 경제, 현안들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인구 팽창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후진국, 개발도상국 등 그 문맹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최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한 쌍이 1.3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70억 인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항상 풍요롭지 못하고 또 인간답게 사는 것이 힘들고 행복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살아가는 인류가 대부분이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류를 위한 고도의 경영 전략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리더 그룹에서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월가 시위 또한 금융인들의 어떤 탐욕 또 부의 불균형으로부터 불만이 시작되었지만 인류를 위한 고도의 경영 전략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고 나와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정부나 산업이나 기업이나 가정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조직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조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기업은 매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만이 장수기업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매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이기에 앞서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비전은 거시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목표는 목적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직원에게 배를 승선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안 가르쳐 준다면 누가 배 승선을 하겠습니까? 조직은 하나의 큰 배나 항해를 할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비전과 목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때문에 비전과 필요하고 때문에 그 비전과 목표는 조직원과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조직원들도 본인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조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직의 비전을 보고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꿈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진다면 그 비전의 효과는 굉장히 더더욱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개인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매력적인 기업으로 남으려면 기업에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문화는 왜 필요하고 개인들은 기업의 문화에 왜 관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업은 분명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하는 집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경영학자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가지로 분류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적 책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수익이 없으면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책임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그 활동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선적 책임이 세 번째로 자선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에 나서야 하는 책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도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단기이익 추구와는 달리 사회적 투자를 통한 장기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러한 기업 문화를 통해서 100년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설립했다고 하여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기업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 무대가 세계화되면서 세계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명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1955년 당시 미국의 100대 기업 중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17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1965년 100대 기업 중에 현존하는 기업은 12개만 남아 있습니다. 기업을 창업한 후에 10년을 넘길 수 있는 기업이 10%고 또 10년을 넘긴 기업 중에 다시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10%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기업에는 반드시 들여다보면 기업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성장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은 반드시 기업의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리더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기업 문화 전략을 수립해서 장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트 정보통신은 22년이 된 회사입니다. 가끔씩 화이트 정보통신의
장수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기업 문화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성실하게 같이 뛰어주는 것도 그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더 성실하고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이트정보통신의 장기 비전은 100년을 넘길 수 있는, 100년을 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화이트에도 아주 강한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쌓여진 화이트의 성격이요, 화이트의 정신이요, 화이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기업을 100년을 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정보통신에서는 2015년 글로벌 HR 전문그룹으로 거듭나는 HR 전문기업을 만드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물론 목표는 뚜렷한 것이고 비전은 방향이지만 목표는 화이트정보통신도 IPO를 통하여 자본을 확보하고 또 HR, 지금의 HRM뿐만이 아니라 HR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할 수 있는 HR 전문 그룹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됐을 때 50년, 100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그 아주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조직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사 고가철만 되면 여러 조직원들이 좌불안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과평가는 냉정하여야 되고 또 공정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팀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팀원들의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또 우수한 또 지속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이 조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평가가 하향 평가 수준으로 되어진다면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은 떠나고 오히려 정말 떠나야 할 사람들은 남아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전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하고 조직의 성과평가 수준이 조직의 그 조직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성과평가의 공정함이 조직의 공정함이고 인사평가의 객관성 정도가 직원의 능력평가 정도를 가늠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심의하는 프로세스를 정당하게 하고 대하는 방식을 공평하게 하는 과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과평가는 결과적으로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더라도 귤과 탱자를 적절히 가려내야 하는 평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기업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기업 문화가 좋은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좋은 기업으로 장수하는 기업,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개인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달성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기업,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력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양복을 잘 입고 얼굴이 잘생겼고 뭐 좋은 화장품을 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매력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지식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북 스마트가 아닌 스트리트 스마트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매력적이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조직과 또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맡고 싶은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꿈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신뢰고,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신뢰는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조직에서나 기업에서나 또는 개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려 할 때는 항상 출발이 있습니다. 또 시작을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룰입니다. 기업에서는 이것을 뭐 출근 시간이고 또 회의를 시작하는 회의 시작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근태를 굉장히 안 지키는 사람은 기업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에 약속을 안 지키고 늦게 오는 사람은 그 개인의 시간을, 회의 시간을 개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잘못입니다. 조직에서의 기본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나와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조직에서의 기본을 잘 지켜야 신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사로부터 받은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이것이 몇 번이고 반복될 때 신뢰감을 받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책임과 권한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는 옳은 일을 찾아서 바르게 처리하는 데서부터 신뢰가 쌓입니다. 요즘 개국 콘서트에서 나오는 말 중에는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보다 상식으로 통하는 일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코너가 재미있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지시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찾아서 바르게 처리하다 보면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고 스스로가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상사나 동료나 후배들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또는 매력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써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꿈을 그림이나 글로서 표현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5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후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 더 큰 행운을 얻게 되고, 또 행운을 받아서 선순환되는 과정으로 더 꿈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직원들과 이직하는 경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10가지 중 9가지를 만족시켜 준다고 하여도 한 가지 만족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나 자신의 비전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항상 그 조직을 언제든지 떠나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거, 물질적인 거에 매여서 그 조직을 떠난다면 그것은 제가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삶에 있어서는 물질이 아니라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세 번째는 그 지속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길지만 성적은 짧다고 하는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또는 아무리 그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조직에 입사할 때는 IQ로 입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EQ나 SQ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조직에선 그냥 이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실천적 이성 지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용 지능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조직은 판에 박힌 텍스트를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후, 좌우,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 동료, 부하, 또 친구들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조직, 환경, 어떤 타이밍에 민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지혜로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지식화하여 그것을 쌓아둠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기 자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꼭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정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사에 일이 너무 힘들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면서 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처리해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길 때 중요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단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천양지차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맡은 업무에 관한 한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결과와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데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박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한 번씩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수를 받는 일을 막 쫓다 보면은 박수 받는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돈을 쫓다 보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사랑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되는 이치와 같은 이치입니다. 끝으로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실한 것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고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성실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